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권 교수입니다. 자, 서술형 토성류 발생 형태 및 대책시설의 종류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성류에 대해서 우리 먼저 얘기해야 될 부분은 발생 형태죠. 발생 형태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 또는 두 가지로 얘기하죠. 그 종류 그 발생 유형에 따라 어떻게 한다? 우리가 보통 수로형과 삼면형으로 나누죠. 수로형, 그다음에 삼면형 뭐 이렇게도 나누고요. 자, 수료형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가 좀 길고 소규모죠. 길이는 길고 또 소규모. 그다음에 사면형은 길이가 좀 짧고 대규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비교표를 하고 모식도를 그릴 수도 있겠고요. 또는 그 토성류에 대한 어떤 토석의 형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다. 토성류 또는 토사류 또는 니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니류가 점토온이 니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점성토분, 이거는 사질토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암괴를 포함한다 해서 그 조성, 즉 구성된 성격에 따라서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성류, 토사류, 니류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먼저 이 대책 시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목표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렇게 많이 그리죠. 사면이 있다. 그러면 사면이 30도, 10도, 그 다음에 3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각도가 30도, 30도, 10도, 3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요. 생기면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시작부, 그 다음에 이동부, 퇴적부.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퇴적부. 자, 그래서 시작을 해서 시작부가 이제 퇴적부가 위로 올라가죠. 시작부, 이동부, 퇴적부. 요 3도 미만은 뭐죠? 소류 구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럼 시작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얘가 이동을 한 다음에 퇴적부에서 이제 퇴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피해가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로를 이렇게 도로 위치를 표시를 하면 자, 요거를 좀 나눠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토성류에 대한 위험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죠? 이게 이제 10도가 있으면 요 위에서 보면 도면을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수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위에서부터 형성이 되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다? 방사상으로 꺾어지죠. 피해 범위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범위가 늘어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늘어난다. 그래서 3도에서 늘어나고요. 요 구간을 뭐라고 한다? 피해 위험 구역이라고 하죠. 위험 구역. 자, 그럼 도로는 어디에 있다? 뭐 요런 위치 정도에 있다 하는 거니까 이 위험 구역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 토성류에 대한 부분에서 위험 구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해요? 그 각도는 어떻게 결정하죠? 105도 정도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분산 각도는 한 105도 정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 토성류에 대한 어떤 발생 형태를 보시면 각각에 대한 그 목표가 있죠. 그 대책 시설에 대한 구간별 목표가 있습니다. 자, 이 시작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시작을 되지 않도록 한다. 시작을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니까 사면안전 대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동부에서는 어떻게 한다? 토성류를 차단하거나, 그 다음에요. 우회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감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동, 유동,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에요? 적정하게, 암괴나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또 그 피해가 적은 부분은 통과시키는 통과,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뭐 이동, 우회, 차단, 감쇄, 통과의 어떤 목표를 갖죠. 시설물의 목표예요. 시설물의 목표 하고요. 퇴적지에서는 어떻게 해요? 충분한 저사지를 만들어서 어떤 퇴적을 해서 피해 범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어본 거는 뭐냐면 대책 시설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대책 시설의 종류 먼저 나오기 전에 뭘 언급을 할 수 있죠? 토성류의 발생 형태 또는 흐름하고요. 그 토성류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그 시설물의 목표가 필요하겠죠. 목표를 한 다음에 대책시설의 목표를 설명하고 대책시설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나눠드린 그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가장 일반적인 대책시설의
종류가 나와 있죠. 표면수를 저감한다, 침식을 저감한다, 유량을 조정한다, 또는 최종에 가서 토속률을 제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공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 뒷페이지에 이제 있는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기능 또는 목표에 따라 즉 아까 얘기했죠. 먼저 목표를 얘기했으면 목표가 뭐예요? 에너지를 감소 또는 감소시킨다. 토속률을 퇴적시킨다. 또는 토속률을 차단하거나 또는 우회, 흐름의 변경을 한다. 이런 목표로서 뭐가 있어요? 그런 대책시설이 또 분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논리적인 답안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책시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책시설에 대한 맨 처음에 토속률에 대한 어떤 위치별 발생 형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별 대책시설의 목표를 얘기하고요. 목표에 따른 대책시설의 종류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온 것은 그 목표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시설로서 이제 어떤 시설에 대한 종류를 상세하게 내놨죠. 예를 들면 무슨 뭐 사방댐이라든지 호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 요지, 발생 형태, 대책 시설의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이제 3페이지에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거 강조. 자, 강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얘기요? 설계할 때 친환경적인 시설의 설계 또는 복합 시설의 설계, 즉 어떤 토속류의 대책에 대한 기능을 어떤 기능이에요? 다기능으로 한다 이거죠. 다기능으로 설계를 하고 또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례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얘기를 꺼낼 수 있죠? 유지관리 같은 걸 얘기해 볼까요?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토속류 시설 같은 경우에 사방댐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만약에 유지관리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토석이 쌓여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그 사방댐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토석이 평상시에 조금씩 쌓여 있죠. 이거를 유지 보수를 안 하고 준설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대규모 토속류가 생겼을 경우에 더 큰 위치 에너지를 갖고 그 위험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토속류에 대한 대책 시설이 토속류를 더 크게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페이지에서는 어떤 논리적인 결론을 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항상 논술에서는 논리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앞과 뒤에 어떤 대제목이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대책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목표를 가지고 대책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목표 얘기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위치별 어떤 특성, 위치별 목표를 언급을 하고 쓰는 것도 가장 논리적인 답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그 좋은 논리적인 답안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결론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